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형 펀드, 채권이란 말이 이게 뭐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말이 복잡해요. 예. 요즘에 그 유튜버에서 이렇게 그 누구라고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채권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지금 오늘이 1월 며칠이죠? 네, 1월 3일이거든요. 그 채권을 뭐 더 발행을 했냐니 뭐 적게 발행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오늘. 근데 그 채권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이제 기초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적금 같은 거다고 보셔도 크게 뭐 이렇게 근데 적금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니까. 네. 국내 채권형 펀드가 있고 이것도 해외 채권형 펀드가 있어요. 국내는 이제 우리나라 채권 있죠. 우리나라 채권에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채권이 뭐냐면은 만약에 뭐 제가 뭐 1억을 채권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채권이 당신이 1억을 투자하면 우리는 3%를 주겠습니다. 우리는 4%를 주겠습니다. 우리는 5%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채권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금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음. 그래서 뭐 나중에 연금하고 이자랑 뭐 그 같이 찾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냥 적금이라고 보세요. 해외는 뭐 미국 채권도 있을 거고요. 그쵸? 브라질 채권도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채권은 이렇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 근데 얘네는 국내 채권이든 해외 채권이든 뭐 다 상관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15.4% 세금을 차감합니다. 자, 그러면 채권 투자는 언제 해야 되냐? 이거는 좀 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있고 이제 미국 금리도 있고 뭐 브라질 금리도 있고 금리가 오르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오르는 시기예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면 안 돼요. 왜냐고요? 이거 되게 복잡해서 이게 좀 막 그 대학원 수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복잡해서 그냥 저는 그냥 단순하게 금리가 오르면 채권형 펀드 수익률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변액 연금 또 뭐 퇴직연금 뭐 여기 안에 이렇게 채권형이 이제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투자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재미를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약간 바꾸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채권형 펀드는 그러면 언제 투자해야 되냐? 금리가 이제 올라갈 시기에 하면 안 되니까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당연히 해야죠. 과거에 우리나라 금리 떨어질 시기에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1년에 8%까지 났었어요. 지금은 마이너스예요, 지금은. 지금 마이너스고요. 플러스 되는 것도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수익이 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채권형 펀드를 지금 절대 추천하진 않고요. 나중에 우리나라 금리가 많이 오르고 이제 미국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떨어뜨릴 시기가 올 거란 말이죠. 그때는 당연히 안전한 투자처를 채권형 펀드를 저는 추천드리죠. 그래서 핵심은 채권형 펀드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 예, 지금은 하지 마시고 물론 좀 약간 독특한 채권형 펀드도 있어요. 예,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초보이신 분들은.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언급을 해드린 거예요. 채권형 펀드가 이런 거다. 그래도 뭐 잘 운영하는 데는 2% 3%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날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적금금리 3% 정도 되거든요. 이금융권 3% 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뭐 마이너스 안 나는 3%짜리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금.
적금은 어디서 하다? 이익금융권에서. 이거는 제가 1강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또 이제 개념을 이제 공부를 계속 할 거니까, 자, 앞에서 주식형 펀드라는 게 있고요. 채권형 펀드라는 게 있었어요. 적립식 펀드가 있고요. 거치식 펀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적립식. 왠지 적금과 비슷하지 않아요? 적금. 그쵸. 그냥 펀드에 투자를 하는데, 매월 내가 뭐 50만씩 넣고 싶다. 그럼 매월 50만씩 넣는 거예요. 이걸 적립식 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적금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펀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자유적립식 적금이랑 똑같아요. 이것도 뭐 1강에서 제 강의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처음 강의 다 10분밖에 안 되니까 한 번씩 쭉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자유적립식 적금은 자유롭게 적립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펀드를 내가 가입했는데 자동이체를 매월 50만씩 걸어놨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넣고 싶을 때마다 넣어도 돼요. 50만 넣었다가 두 번째 달은 돈이 없어서 안 넣어도 되고, 세 번째 달은 돈이 많아 100만 넣어도 되고, 네 번째 달은 200 넣어도 되고, 다섯 번째는 안 넣어도 되고, 10만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들어간 금액에 맞춰서 수익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립식 펀드는 자유적립식 적금이랑 같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치식 펀드는 뭘까요? 정기예금하고 같은 거예요. 정기예금은 그냥 한 번에 목돈을 그냥 넣어 놓는 거예요. 목돈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넣었다. 근데 거치식 펀드에 1,000만 원 넣었는데 이게 1년 후에 10%가 났다. 그럼 1년 후에 1,100만 원을 찾는 거예요. 정기식 펀드, 거치식 펀드는 이런 개념이에요. 자, 주식형 펀드 제가 뭐 저번 시간에 그냥 위험한 거, 중간인 거, 안전한 거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인덱스 펀드. 이게 뭘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저한테 다 배운 거예요. 기본으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 지수라는 게 영어로 표현하면은 인덱스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코스피 지수가 1%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인덱스 펀드도 1% 오르게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 떨어졌다. 그럼 얘도 마이너스 1%. 물론 완벽하게 똑같지 않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는 펀드예요. 그러니까는 주식형 펀드에서 뭐 위험한 거, 뭐 중간인 거, 안정적인 거, 뭐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이거 다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는 이 전체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대기업 전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한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변동성이 높게 왔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펀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투자는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주식형 펀드에서 뭐 안전한 거 아니면 인덱스 펀드 정도를 추천드려요. 이런 거 위험한 거나 뭐 해외 펀드 이런 거 뭐 그 원자재 펀드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중수 이상, 조금 약간 재테크 좀 아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 펀드는 이렇게 나눠지고 이거는 하는 방식,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식이죠. 매월 넣을 거냐, 한 번에 넣을 거냐.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거치식 펀드 하면은 안 돼요. 되게 위험하겠죠. 마이너스 10%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처음 하신 분들은 정식 펀드로 조금씩 주식형 펀드에서 안전한 거나 인덱스 펀드 정도 들어가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물론 대박은 터뜨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물가 상승률보다 좀 높은 수익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더더더 열심히 강의, 좋은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